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234페이지 제4절 등기 실행 절차 이쪽 볼게요. 자, 등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고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 각하를 결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각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기록과 각하가 무엇했을 때 기록이 부당하거나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서 요 이의 신청에서 또 출제 빈도가 요즘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록을 하게 되면 후속 조치할 게 있습니다. 후속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것들을 후속 조치를 하도록 되냐면 일단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서 작성을 해서 이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예전에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세 번째로는 지적소관청에게 소유권이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합니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세무서에다가 과세 자료를 무엇한다? 송부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더라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 자, 신청 쪽에서 잠깐 이제 큰 틀만 한번 볼게요. 신청. 자, 신청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 출석주의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서면 신청주의더라 이겁니다. 이때 출석주의에 예외 규정이 있었죠. 이 출석주의에 예외 규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출석주의 예외 규정.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왜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편으로도 가능하니까. 그죠? 그리고 신청주의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뭐였어요? 신청주의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예외 규정이 바로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 자, 신청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의 의무가 있었는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는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신청에 있어서 원칙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신청에 있어서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자.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그 예외 규정은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거 총 몇 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4개가 나온다 그랬죠? 4개에 대한 것이 오늘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예외적으로 또 어떻게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기타 이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했어요? 대위 신청도 했었고, 대위 신청에 대한 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청과 관련된 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셔야 돼요. 어렵지만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뭐를 썼어요? 신청 정보를 썼죠. 신청 정보를 쓰고, 그 다음에 각종 첨부 서류들, 첨부 정보를 제공을 했더라. 이거 첨부 정보를 제공을 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접수, 심사 이쪽 봅니다. 자, 접수를 딱 하면 접수는 무엇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접수 거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접수 일단 뭐가 부족하더라도 등기관은 접수를 딱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해서 각하 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접수 자체는 무엇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접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수 효과입니다. 접수 효과.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자, 233페이지 맨 밑에 신청의 첫 번째 방문 신청이라고 써 있죠. 1번 등기 신청의 접수 효과는 언제?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신청서를 받았을 때. 접수를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등기 신청의 접수 효과는 접수장에 기록할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접수를 받았을 때예요.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신청해 보시면은요. 1번이 가장 중요하죠.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어떨 때? 저장됐을 때. 그러니까 방문신청에서는 받았을 때, 전자신청에서는 저장된 때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접수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번도 같이 볼까요? 같은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 동시신청이 중요하죠. 동시신청. 동시신청을 했을 때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역시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접수됐을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접수 쪽에서는요.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이 부여를 합니다. 1년마다 새로이 부여가 되는데 당연히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무엇한다? 부여해야 된다. 한 번에 동시에 신청했을 때. 여기서 접수에서는 효과 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무엇했을 때는 동시에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접수번호를 무엇해야 된다? 부여해야 된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동시에 신청했을 때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동시에 돼.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합니다. 즉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딱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특약 등기만 안 받아줍니다. 각각. 왜? 동시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되,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되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즉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청 정보 하나 작성하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련된 서류, 신청 정보 제공하는 것이고, 특약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돼요. 동시에 별개의 서면.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 신탁 등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에 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별개의 서면이 아니라 원칙은 동일한 서면.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이렇게 집 앞 건물에서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나머지 이러한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무엇한다? 동시에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대위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A가 보존 등기를 할 때 B, C, D 이들을 무엇해서 이들을 대위에서 표시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번 되게 중요합니다. 4번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3번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가처분권자가 B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가처분 등기가 결렬된 상태에서 4번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누구 앞으로? C 앞으로. 그러니까 A에서 C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을 일명 무엇이라 그래요?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가처분 채권자인 이 B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A와 B하고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는 이 B의 권리를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동시에 요 보존 이전 등기를 무엇하는 거를 말소하는 것을 가처분 채권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어떻게 단독으로 어떻게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동시 신청이더라. 동시 신청. 단독이에요. 단독. 그래서 5번에 보면 나와 있죠. 5번에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요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게 된다? 동시에 된다. 동시에 해야 돼. 말소하는 경우도 되고 이전 등기 하는 경우도 되고요. 요거는 동시에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동시 신청의 한 4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간혹가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은 동시 신청의 개념이 아니라 뭐만 신청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만 딱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만약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직권에 의해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지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한다?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보시면 등기관의 조사, 취하, 각하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다가 무엇할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취하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사이에 무엇 할 수 있다? 취하도 할 수 있습니다. 취하. 각하는 누가 하는 것이고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것이고요.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다?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이 취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각하를 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죠. 보정, 취하와 각하와 보정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236페이지로 보시면 조사라고 나오죠. 심사의 개념이죠. 등기관은 등기소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인계받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을 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인가 보정을 명할 것이냐 각할 것을 결정하는데 자, 등기관의 심사의 권한은 하나밖에 없죠.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심사를 해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다.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치아를 볼게요. 치아. 한때 치아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치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인이 치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 신청일 때는 누가? 공동 신청일 때는 공동으로 치아를 해야 돼요. 단독일 때는 그러면 단독 신청일 때는 단독으로 치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신청을 대리인에게 우리가 위임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도 대리인도 무엇 할 수 있다? 치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치아할 때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고요. 자, 또 하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공동으로 치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일방만이 치아는 일방이 치아할 수 있다 없다? 치아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보시면 등기 신청의 치아는 등기를 신청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것이다. 누가 철회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인이 철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치아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치아할 수 있는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청인이 하더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2번에 보시면 대리인이 했을 때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3번은 공동일 때는 공동으로, 단독일 때는 단독으로. 공동으로 했을 때는 일방이 치아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치아는 언제까지 치아를 할 것이냐? 등기 완료 전까지만 하면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치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치아의 방법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는요. 방문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치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치아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전자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면 돼요. 치아 정보를 송신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치아의 이제 일부 치아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일부 치아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 전부에 대해서 치하도 가능하고 일부 치아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일부 치아는 안 된다라고 한번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고요. 등기 신청인이 등기를 이렇게 치하하잖아. 등기 신청인이 등기를 이렇게 치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봐요. 등기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보기 때문에 모든 서류 다 돌려줍니다. 모든 서류를 전부 다 환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 큰 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치하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일부 치하는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딱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합니다. 등기관이 심사를 딱 해요. 보니까 각하 사유에 해당이 돼. 근데 보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등기관은 보정명령을 딱 내립니다. 근데 보정명령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등기관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각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또 핵심이에요. 자, 이 보정은요. 사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를 대리인일 때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는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사무원은 등기를 무엇할 수도 있고 신청도 가능하고 흠결이 있을 땐 무엇도 가능하다? 보정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보정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각하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을 무엇해야 된다? 각하하여야 하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다음 날. 요것도 하나 기억하. 다음 날.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각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보정의 통지라고 써 있죠. 보정 통지는 등기의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흠결 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 통지를 하는데 이 보정 통지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모사정송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정의 이행 보시면은 중간에 사무원도 할 수 있다. 근데 사무원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보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등기 신청도 할 수 있고 보정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정 통지 후에 등기관의 조치를 보시면 보정하지 않으면 그냥 각하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을 써져 있는 거고요. 보정명령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언제까지 하면 돼요? 다음 날까지 하면 될 것이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무원도 보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38페이지로 보시면 각하사유가 나옵니다. 각하사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기서 무조건 등기법이 전체 몇 문제가 나와요?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1호부터 12호까지가 1호부터 12호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1호부터 12호에 대한 11호에 대한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문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1호부터 그냥 11호까지의 내용만 보시면 안 돼요. 자, 1호 볼게요. 자, 1호. 자, 23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9회 때 나왔네요. 29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출 잠깐 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이후에 요거잖아요. 이거. 동시하라 그랬죠. 동시하지 않으면 각하가 돼. 동시하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각하가 되더라. 이거. 그러니까 기억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각하사에 해당하는 게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보기에 2번하고 3번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요거죠. 니은은 촉탁을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가압류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사자가 신청하면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각하사유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겁니다.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거죠. 자, 1호가 바로 뭐냐?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할을 무엇하면 위반을 하게 되면 29조 몇 호에 의해서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29조 요 1호에 의해서 무엇이 된다?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관할에서는 이제 뭐를 보셔야 돼? 관할에 예외가 있죠. 이건 그냥 쓰고 그냥 넘어갑니다. 관할을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지정받을 수 있고 관할을 무엇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지정권자 누구?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위임권자 누구?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한번 옛날에 과거에 우리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 2호. 가장 중요합니다.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법에 대한, 그러니까 2호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법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부분을 무엇할 수 있다?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하고 뭐가 있어? 권리 있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등기 대상. 우리 1장에서 등기 대상인 뭐를 배웠어요? 등기 대상인 물건과 등기 대상인 뭐를 공부했다? 등기 대상인 권리를 공부를 했어요. 자, 등기 대상인 물건에서 이런 거 기억했죠? 이런 거 했었죠? 등기 대상인 물건이냐 아니냐에 해당하는 거. 권리에서는 등기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유수면화의 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급유탱크, 주유소의 캐노피,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거,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복습을 하시라는 거죠. 단독으로 요것만 나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맺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특약과 관련된 것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법에서 특약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그죠? 그 다음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어떠한 양도라든지 전대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어떤 동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라든지 담보 제공이라든지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어떤 특약이 있을 때. 근데 여기서 특약에서는 두 가지만 일단 보자고요. 지상권하고 무엇하고 비교를 하자? 지상권과 전세권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을 전세권의 경우는 가능하죠. 근데 지상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상권을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 특약을 맺고 등기를 가서 신청하게 되면 각하를 하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 대표적인 거.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나중에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집합건물이 이렇게 쓰면 집합건물은 이렇게 토지하고 대지하고 서로 어떻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일체가 되는 거죠. 대지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체를 시키는데 요것과 요 건물하고 이 토지를 무엇해서 분리해서 처분을 금지를 시킨다. 분리처분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분하게 되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 대지권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호에 보면 한 10가지가 써 있습니다. 10가지가 써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뒤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앞쪽에서 또는 뒤쪽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되면 이쪽에 있는 9가지의 내용, 그 밖에는 뭐 의미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은 농지의 전세권, 대한대. 농지의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죠? 여기서 설명했다. 여기서 이쪽에서 설명했었죠. 농지의 전세권은 안 되더라. 그럼 각하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같이 연결해서 뭐를 봐야 돼? 농지의 지상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5번에 저당권을 피담보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저당권을, 이게 저당권 가서 공부하는 거죠. 피담보채권과 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각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1장에서 했습니다.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 해놓고 부동산의 전부,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지분 이렇게 했었잖아. 전부, 일부, 지분. 전부 다 얘는 뭐야? O. X, X, O, X, X, O, X, 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몇 호에 의해서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6번에 이거죠. 6번. 지분만의 보존 등기 각하. 그 다음 7번.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인도요.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되죠. 그 다음에 8번이 바로 뭐예요? 8번이 요거죠. 8번. 동그라미 8번. 촉탁에 의할 것을 신청한 경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바로 뭐냐면은요. 중복등기 대한대. 중복등기는 허용이 안 되죠. 이게 바로 8번이에요. 9번이죠. 9번. 이렇게 2호에는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이 정도의 먼저 내용부터 먼저 큰 틀만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요 안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실 것. 그러면 디귿 보세요. 기출문제 디귿.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여기 써놨잖아.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가능하다. 각하 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요거 리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각하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디귿과 리을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이게 1호, 2호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호는 바로 뭐냐면은 신청할 권한이 있어야 돼. 등기에서 신청할 뭐가 있어야 된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 권한이 없는 경우. 각하 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즉 여기서 이거 기억나세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적격에서 우리가 어떤 거 공부했어요? 적격과 부적격에 대해서 했잖아. 태학, 민법상 조합, 학교, 그죠? 이런 것도 했었잖아. 각하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위임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각하. 그래서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 신청인으로부터 등기 신청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 또는 위임장을 위조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요거 세 번째는 요거네. 사무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사무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무원이라고 해서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 그 다음 네 번째 출석해라 이겁니다. 등기소에 무엇해라? 출석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랬죠. 관공서가 무엇할 때는 출석할 때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자, 5호죠. 5호가 바로 뭐냐면은 5호가 바로 뭐냐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뭐를 써요? 신청 정보를 쓰는데 신청 정보를 정확히 써라 이거죠. 신청 정보가 방식이 어때야 된다? 적합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 정보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 누락되면 각하.
두 번째,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면 각하. 기명날인 해야 되겠죠? 각하. 간인 해야 되겠죠? 간이 누락되면 각하. 그죠? 그 다음에 기록 문자가 있어. 그 지침을 위반하면 각하. 각하. 5번. 신청 정보의 기록 문자가 등기부 등의 기록 문자 처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각하. 여섯 번째 중요하죠? 저기 소유권 이전을 꾀하고 신탁 등기는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즉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된다? 각하가 되더라. 각하. 각하.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하고 또 무엇하고 일치를 해야 되냐면은 등기 기록하고도 무엇 해야 되냐면 일치를 해야 돼요. 신청 정보하고 등기 기록하고도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걸 일치되냐면은 부동산.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의 무엇. 등기의 목적이라고 써있나요? 6번에 보시면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권리의 표시. 권리의 표시가 서로 어때야 돼요?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불일치하면 몇 호? 6호. 이런 거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신청 정보하고 등기 기록하고 어때야 된다? 일치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불일치했는데 불일치하면 각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7호. 7호에 이제 뭐가 써있냐면요. 신청 정보를 쓰면 거기에 뭐를 써요? 등기 의무자를 쓰죠.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를 쓰는데 이것하고 등기 기록가 어때야 돼요? 일치를 해야 된다. 근데 불일치하면 무엇? 각하. 여기서는 근데 뭐가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거 예외 규정.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예외 규정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의무자가 A가 의무자라고 했을 때 의무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여기 누구? 상속인 누구? A 다시하고 B랑 둘이 가서 한다 그랬죠. 이때 신청정보상의 의무자는 누구를 써요? 신청정보상의 의무자는 누구를 쓴다? A 다시를 쓰는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등기 기록에 누구로 되어 있다? A로 되어 있다. 불일치하더라도 각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이제 뭐가 써있냐면 여기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을 쓰거든요. 등기 원인을 쓰게 되면 이와 부합하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거든. 요게 신청 정보의 원인을 쓰면 이에 부합하는 무엇이 된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하고 원인을 무엇하는 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즉 신청 정보에는 증여라고 써놨는데 원인을 뭐라 썼어요? 신청 정보상에 원인을 증여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서면이 매매계약서가 들어왔어. 매매계약서가 들어왔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서로 불일치하죠? 그 몇 호에 의해서? 얘는 8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8호에 각하가 되고요. 9호는 바로 뭐냐면은 첨부할 거 제출해라. 첨부정보 제출해라 이겁니다. 첨부정보 제출해라. 이게 몇 호예요? 9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첨부정보 했었죠? 첨부정보. 그 다음에 10호는 바로 뭐냐면은 각종 수수료를 내라. 수수료. 요게 10호. 그 다음에 마지막 11호의 경우에는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신청정보의 부동산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무엇하고 대장하고 어때야 된다?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 부동산의 표시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각하 사유가 되더라. 이게 11호예요. 11호. 여기까지가 1호부터 11호인데 반드시 꼭 한 번씩 확인해서 봐야 될 거. 2호.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5호. 그러니까 5호. 신청 정보가 방식 적합하는 거 5호. 요 세 개는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자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등기법 공부할 때 좀 편해요. 자, 1호부터 11호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서를. 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나옵니다. 왜 나와요? 관할 등기소 가려고. 관할 등기소 가려고. 왜 가요? 등기하러 가는 거지. 등기하러 갑니다. 왜? 내가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내 거 내가 하겠다 이거지.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나옵니다. 관할 등기소 가려고. 왜 가요? 등기하러. 등기 가서 내가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지. 문 열고 들어갑니다. 등기소에 문 열고 들어간다 이거야. 출석한다 이거죠. 출석.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를 잡아요? 신청서를 잡아. 신청서를 써. 제대로 쓰자 이거지. 이해했죠? 쓴 거를 등기하고 맞춰보자 이거야. 이렇게. 이해했죠? 맞춰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8호는 뭐예요? 똑바른 거 제출해라. 원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원인증명서 뒤에 백으로 붙여야죠. 그리고 기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자 이겁니다. 뒤에다 붙여. 모든 게 다 완벽했죠? 주머니에서 이제 하나 싹 빼야지. 뭐를 빼야 돼요? 수수료 빼야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1호부터 11호까지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어요. 나옵니다. 등기소 가려고. 왜 가요?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 신청할 권한이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 출석. 잡아서 하나 잡아. 신청서. 제대로 써. 제대로 써. 그 다음에 맞춰봐. 6호, 7호. 그 다음에 원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원인증서 제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첨부정보 제공하고 수수료 내자. 이게 바로 등기 절차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42페이지를 봅니다. 242페이지. 자, 1호부터 10 몇 호까지 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어렵지만 극복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어렵다고 다음에 하자, 쉬운 거부터 하자 그러면 결국은 이 과목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 어려울수록 빨리빨리 해놓고 좀 빨리 해놓고 반복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해하자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면 까먹진 않잖아. 자, 이렇게 이제 무엇을 해요? 각하를 했어. 근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등기관이 각하를 하지 않고 이것을 무엇을 해버렸어요? 기록을 해버렸어. 즉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이를 무엇했다?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어. 그러면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1호하고 몇 호? 1호와 2호, 3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자, 1호와 2호는요. 각하 사유임의 1호가 바로 뭐야? 관할 위반이고 2호가 바로 무엇이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1호와 2호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각하를 하지 않고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당연 무효인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직권에 의해서 무엇할 수도 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말소할 수 있고 또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3호부터 1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럼 뭘 찾으면 돼요? 1호하고 몇 호? 1호와 2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1호가 바로 뭐다? 관할 위반. 2호가 바로 무엇이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거. 이걸 찾으라 이거죠. 자, 242페이지를 보시면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자, 1번에 1호와 몇 호에 해당되는 경우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1번에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1호, 2호에 해당되심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직권말소하는 거죠. 권리자,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몇 월 이내 1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를 무엇한다고? 말소한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됐죠? 3번 보시면 등기관은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4번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그것을 이의를 각하했을 때는 직권으로 무엇한다?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3호 이하는요.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도 없고 소로서 말소의 청구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보시고요. 이의 신청 여부. 자, 이의 신청 여부는요. 몇 호에 해당되는 몇 호만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3호 이하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 경우를 찾아라. 그럼 보기 4개, 5개 중에 1호하고 몇 호를 찾으면 돼요? 1호와 2호를 딱 찾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후의 조치예요. 후속 조치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무엇한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 방법부터 볼까요? 이 통지 방법은 2가지거든요. 하나는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일 때를 의미하는데 맨 밑에 페이지 나와요. 그냥 방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무엇하면 돼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송신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더라, 이렇게 통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작성이 가장 핵심 작성. 작성하는 경우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될 것이냐, 작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뭐예요? 새로이 권리자가 새로이 등기 기록에 권리자가 무엇다는 거야? 권리자가 여기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작성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도 잘 보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일련번호 몇 개? 12자리. 비밀번호 5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245페이지를 보시면 등기필 정보에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가운데 보시면 일련번호 WTDI, UPRV, P6H1 이게 일련번호예요. 전체 씌워보면 12개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이게 바로 비밀번호다 이겁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2번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작성하는 경우는 요게 핵심이죠. 요게 핵심이에요. 새롭게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라고 하면 네가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의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보존, 설정, 이전 요때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 보존 등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이죠. 보존, 설정, 이전하면 우리가 옛날에 무슨 등기 생각하시면 돼? 기입 등기. 새롭게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기록되는 게 기입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뭐를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어떤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말소 등기할 때 만약에 전세권을 말소를 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죠? 얘는 새롭게 권리자로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설정하고 이전 등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하면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뭐가 존재해요? 공동 신청이면은 청구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청구권. 등기 내놔. 등기 내놔. 이 청구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입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등기? 가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설정의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할 때도 등기별 정보를 작성하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권리자를 무엇하는 경우에? 권리자를 추가를 하는 경우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경정 등기할 때 등기별 정보를 무엇한다? 작성하겠다 이겁니다.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또는 경정. 이 경정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경정? 경정. 민법하고도 밀접한 또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자, 원래는 여기가 A하고 B하고 무슨 토지야? A하고 B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입니다. 그런데 B가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단독 소유라는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 A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를 말소할 수 없는 이유는 B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은 무엇하기 때문에 B의 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합니다.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게끔. 이렇게 권리자가 어떻게 돼? 추가가 되죠? 이걸 경정 등기 한다 그래요.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이렇게 1-얼마 1 해서 부기 등기로 합니다. 이렇게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 등기할 때 무엇을 작성하자? 등기별 정보를 작성해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는 어떤 것들이냐 이거죠. 자, 2번에서 예를 들어서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A, B예요. 근데 이게 합유자예요. 합유자더라 이겁니다. 근데 합유자를 A, B 하는데 합유자 한 명 더 추가를 했어요. 합유자를 무엇했다? 추가를 합니다. 그럴 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은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라고 해요. 이때 2-얼마 이것도 1입니다. 이렇게 합유자가 무엇되는 경우? 추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등기별 정보를 무엇하자? 작성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관공서가 무엇할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관공서니까. 굳이 관공서한테 등기별 정보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관공서 촉탁할 때 예외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A가 관공서가 있어.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이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무엇을 해요? 취득을 합니다. 즉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뭐가 돼? 의무자가 되고 A가 권리자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관공서 둘이 가서 등기를 해도 되지만 관공서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무엇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엇할 때는 촉탁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기별 정보를 작성해주자 이겁니다. 그걸 왜 작성해주느냐? 이 등기가 넘어왔어 A로 등기로 넘어오면은요, 이 A가 나중에 B에게 처분할 것 같으면은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원칙은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안 만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5번 미음에 나와 있죠. 미음에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 등기별 정보는
신청을 해야만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직권 보존 등기. 등기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기 기록에 권리자가 등기 기록으로 기록되는 거. 그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소 등기 이럴 때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말소 등기할 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소 등기할 때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볼게요 한번. 왜 안 만들어줘? 요거 한번 볼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A를 무엇이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B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수인이죠. 이때 여기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권리를 상실하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등기는 둘이 가서 하는 거죠.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 안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세금 연로 날라오니까. 그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아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얘한테 넘깁니다.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얘한테 뭐를 줬냐면 등기 필증이라는 것을 줬어요.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필증을 줬지만 결국은 얘는 써먹을 수가 없어. 왜 써먹을 수가 없냐면 등기 필증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거를 제출하는 건데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승소 판결 받아 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등기 필증을 옛날에 교부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부받았지만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못 써먹어. 그래서 오늘날에 무엇도 등기필 정보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과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필증을 줬어요. 근데 역시 그것도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채권자에 교부한 등기필증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쪽하고 채권자 대위 신청 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등기필 그 다음에 그 등기필 정보의 통지 상대방 그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247페이지로 볼게요. 247페이지. 자, 247페이지 보면은 등기필 정보의 안전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설하면 안 됩니다. 2년에 1,000만 원 정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런 부분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등기필 정보와 관련됐다. 이걸 위반했다. 뭐 누설했다. 그러면 얼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부분 나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고요. 아니면 또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원칙은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신청인에게 통지.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누구한테도 해요? 등기 명의인에게. 그럼 왜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느냐? 얘 모르니까 해주는 거예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A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요? B 명의로 되죠. 얘 모르잖아. 통지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존의 채권자 대위증에서 채권자가 C의 개념이었죠. 누구 명의로 돼요? 등기는 비명의로 되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또한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A 명의로 등기되죠. 모르죠. 이거 알려줘야 된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 요게 2번, 3번, 5번이에요. 됐죠? 기타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에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 신청인에게 또는 누구한테 한다? 등기 명의인에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소유권의 변경사실 통지. 소유권의 변경사실, 여기 사실까지 써줘야죠. 소유권의 변경사실을 무엇하자? 통지하자 이겁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 소유권의 변경사실을 통지를 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혼화되어 있죠. 이걸 항상 무엇할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대장상의 소유자 A고 등기의 소유자 A인데 소유자 어디서 바뀌어요? 등기에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의 변경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유권의 변경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뭐다? 대장과 등기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대상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소자가 들어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의 말소 등기, 소유권의 회복 등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쭉쭉쭉 소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통지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왜? B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소유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가등기 할 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처분 등기. 가처분의 등기라든지 가압류 등기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소유자는 원래 소유자가 되는 거죠.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면 앞에 소자가 없고 뭐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보기에 다 소유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찾으면 돼? 가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 쪽을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세자료를 송부 대상은 송부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 가등기도 포함을 해서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등기, 가로 열고 가등기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하는 세무서장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제3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의 신청까지 정리를 해서 3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